지난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내란죄를 일으키고 12월 7일 토요일에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내란죄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 투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조직적으로 방해해가지고 탄핵이 이제 부결됐죠.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죠.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나 저희 한사람역사문화연구소는 현실 정치에서 진영론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이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식민사학자들하고 손잡고 우리 역사를 독립운동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저는 공개적으로 이 TV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반헌법적 출강 금지에 대해서 두 차례에 대해서 걸쳐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당파적 색깔을 씌워가지고 그걸 희석화시키면 결론은 권력 잡은 자들 유리하게 가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항상 저희는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우리 단군으로부터 면면이 이어오는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 선을 넘을 때 저는 그 비판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권 들어서도 역사에 관해서만큼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 그러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날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탄핵 투표를 방해하는 것을 보고 저는 자연히 조선욱이 노론이란 정당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형사소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 누구 지나가는 사람 갖다 찔러 죽여도 기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한 예외 조항이 내란과 외환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란과 외환이라는 거는 나라를 망하게 한 범죄이기 때문에, 국가 자체를 망하게 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추가 가능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전 계속 헌법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날 뉴스 속보로 말하는 거 보세요. 국회는 범죄자 집단 소굴대, 사법행정 마비, 누가 마비시켰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국회는 윤석열 자신도 국민들의 투표로 됐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회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됐어요. 그걸 갖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이게 윤석열 이야기인데 윤석열한테 돌려주면 똑같이 정확하죠? 그날 비상계엄 선포할 때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부터 듣던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항상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이라고 몰아서 죽이던 그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해오던 그 짓거리를 지금 21세기 백주 대낮에 자행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 말대로 헌법과 법에 의해서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킨, 이게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 투입하고 국회에 군대 투입하고 경찰이 출입 막고, 정확하게 여기 걸린 자기가 해놨어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윤석열 자신이 규정한데 윤석열의 행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탄핵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죠. 그러고 나서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면 안 된다. 탄핵 투표가 헌정질서 중단입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은 게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거죠. 그런데 참 제가 어이가 없는 게 김건희 특검법까지 부결시켰잖아요. 또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내시의 힘으로 이름 바꿔야 돼요. 아니 보세요. 누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은 10만 원 법인카드 썼다고 기소하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다 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부결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추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안 나오는, 이 부결시킨 이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윤석열 만나갖고 뭐라 그랬겠어요. 카카오 어쩌고 해가면서 저거 다 야당에서 하는 거고, 다 그러니까 계속 그 윤석열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거부권 행사했던 거죠. 여기에 또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니까 광화문에서 환호하고 있는데 성조기가 더 많아요. 성조기가.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미국 국민인지 미국 국민으로 쳐주기나 해요? 미국이 이번에 윤석열 쿠데타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고 나섰죠. 쿠데타 일으킬 수준도 안 되는 게 쿠데타 일으키려면 자기가 그렇게 한미동맹 떠들었으면 미국하고 미국에 최소한 사전 통보라도 했어야죠. 쿠데타 발표하고 나서 미국 대사관이야 뭐 그 한미사령부 이런 데서 여기저기 40군데나 전화했는데 전화 받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3월 1일 날 광화문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시위하는데 심지어 일장기까지 들고 나왔어요. 제가 제목을 당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한 국민의힘하고 조선욱이 노론.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 이 언론은 월스트리트가 미국 증권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언론이에요. 미국에서도 보수 언론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 언론에서도 국민의힘이 탄핵을 막은 것은 국가 대신 당을 택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 신문에서 이렇게 한 이야기예요. 이 신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볼 때 저 국힘이라는 당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게 보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쿠데타 일으킨 걸 쿠데타를 시민들하고 국회의원들이 저지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제했죠. 그러면 내란죄를 일으킨 그 주범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거 제2차 내란 획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윤석열이나 지금 김용현이나 여기에 군대 동원한 인물들이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바보들이겠어요? 바보 아니에요. 북한하고 전쟁하려고 버튼 누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북한하고 전투 벌어지면은 그거 빌미로 계엄령 또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국회 바람 보니까 국방부 차관이 그나마 중심을 잡고 그 특단사령관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수도방위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갖다가 보직을 딴 데로 바꿔놨잖아요. 결국 이들 동원해갖고 또 쿠데타 일으킬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윤석열이 아직 대통령으로 있는 한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를 찾아보면 당의 이익보다 나라의 이익을 앞세운 당의 뿌리를 찾아보면 조선욱이 노론이라는 데 가서 닿죠. 제가 노론을 비판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수모와 무수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역사학계에 100% 노론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노론의 뿌리는 광해군을 내쫓은 괴해정변이란 쿠데타인데요. 교과서에서는 다 인조반정이라고 나왔죠. 저희가 이번에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처음으로 괴해정변, 괴해쿠데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광해군의 이름도 우리가 다시 임금으로 올려야 돼요. 이 군은 임금이 아니란 거잖아요. 이 쿠데타 일으킨
세력들이 한 건데 그 용어를 계속 주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광해군을 갖다가 내쫓은 건데 누가 내쫓았냐? 율곡이의 제자인 서인들이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 서인들의 임금은 조선 임금이 아니라 명나라 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임금은 뭐냐? 명나라 황제의 신하인 제후다. 그러니까 조선 임금이나 우리 서인들은 똑같이 명나라 황제에게는 신하인데 광해군은 명나라와 후금, 청나라가 싸울 때 등거리 외교를 했다. 그것이 황제에게 불충한 거니까 우리가 광해군을 쫓아내는 것은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이다. 이 논리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극도의 사대주의 뿌리죠. 신명이 아니라 사실은 숭명, 이 숭배하는 숭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명나라를 숭배하다가 그러면 일본의 나라 팔아먹었다가 지금은 친밀. 아까 광화문 시위에서 김건희 특검법 부결되니까 성조기 들고 나오잖아요. 다 뿌리가 1623년에 이 쿠데타에 있어요.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밤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 1.13 쿠데타 때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위대하고 지난 선거가 진짜 잘 됐다. 이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헌법의 권한을 행사해서 계엄령을 해제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룻밤에 쿠데타를 성공했는데 그 다음날 깨보니까 사람들이 밤사이에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저놈들 역적놈들 아니야? 왕을 왜 내쫓네? 왜 쫓아내? 하니까 지금도 이 역사학계는 이 개정변 옹호하는 세력들이 득실득실하죠. 그러면서 기껏 드는 게 뭐가 광해군이 건물을 졌네, 대궐을 중수했네, 이따위 거 들고 대궐 그 임진왜란으로 불탄 대궐 다시 짓겠다고 임금 쫓아내면 남아있을 임금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단독으로 국정 운영하기가 힘드니까 남인들을 갖다가 관제야당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다가 관제야당으로 끌어들였는데 이때 이 쿠데타를 일으킨 서인 중진들이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결의한 게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결의했다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의 혼인은 잃지 말자. 그러니까 세자비는 반드시 우리 당파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자가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는 반드시 서인가에서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2조 참판 이하까지는 남인에게 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우리 서인들만 해야 된다. 이렇게 국정을 운영했어요. 그러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워낙 사연들이 그 일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따로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가 숙종 때 숙종임금이 워낙 독살살이 횡행하니까 효종임금도 독살당했다 그러고 숙종의 할아버지인 숙종의 아버지인 현종도 독살당했다 그러고 조선시대 왕의 독살설이 나오면 그 범인은 100% 서인 노론이에요. 그러니까 숙종이 왕이 돼가지고 남인인 윤유를 갖다가 정권에 이제 참여시킨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이때 이 노론, 서인이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데 이 노론영수 송시열하고 그 다음에 이 남인영수 윤유, 남인 중에서 남인이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강경파 남인, 사회개혁을 좀 근본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강경파 남인을 청남이라 그러고 그 서인과 그냥 비스무리한 남인을 갖다가 흐리다 해가지고 탕남이라 그래요. 이 청남은 맑을 청자죠. 그래서 윤유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윤유와 송시열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윤유는 그래 조선왕은 왕이다. 아까 계정변 지금까지 인조반정이라고 불렸던 계정변의 가장 큰 논리가 뭐라 그랬어요? 조선왕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명나라 임금이 왕이라는 거죠. 윤유는 아니라 조선왕이 왕이다. 그러니까 송시열은 조선왕이 왕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효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왕이 세상을 떠났으면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은 3년복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효종이 세상 떠났는데 송시열이 자이레비조 씨는 1년복 입어야지. 왜? 효종은 둘째 아들이잖아. 그리고 조선왕은 우리 사대부와 같아.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니까 왕이 아니야. 이건 사대부가의 예법을 따져가지고 1년복 입어야지. 그게 예성론정의 핵심이에요. 이것 때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대전 남간정산의 송시열 고향인 그런 곳에 가보면은 송시열이 효종의 밀명을 받아서 국보를 수행하던 곳 이렇게 돼 있어. 모의하던 곳 다 거짓말이에요. 효종의 북벌론에 가장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그 당시 북벌 반대의 선봉장이 송시열이었어요. 송시열은 뭐냐면 말로만 북벌안을 신용하면 된다. 그래서 조선왕을 억압하면 된다. 조선왕에게 북벌하자 그러면 조선왕 못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는 명나라, 이미 망한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면서 조선왕을 제어할 수 있잖아. 이거였는데 효종이 진짜로 북벌하자고 나오니까 가장 조직적으로 반대했죠. 반면에 윤유는 진짜 북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윤유는 신분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양반 짝놈의 구별을 완화해야 된다. 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뭐냐면 호패. 예전에는 이 신분을 상징하는 호패를 찾는데 이품이상 배수라치들은 상하로 만든 하얀 패를 차고 양반들은 이제 옥이나 이런 걸로 된 패를 차고 일반 향민들은 나무로 된 패를 차가지고 호패만 꺼내면 신분을 알 수 있었어요. 이걸 갖다 윤유가 그냥 지패, 종이신분증으로 만들자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윤유가 정묘호란 때 후금군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당시 함경 평안도 감사 윤헌이 병사들에게 나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이따 나가보니까 시끌벅적 하더라는 겁니다. 그 뭐니까 일반 병사들이 나무 호패를 다 싸놓고 평안 감사에게 쟤도 호패 보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셔. 그래서 삽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신분제를 둬야 됩니까? 그래서 지패로 사용하자 그러는데 송시열은 안 돼. 신분제 더 강화해가지고 우리 양반 천국 계속 유지해야 돼. 이렇게 유지하자. 그 다음에 윤유는 양반도 세금 내야 돼. 이게 호포제예요. 당시 군포. 그 당시는 군대에 가는 대신에 군포를 냈는데 1년에 2필씩에 병역세를 냈는데 양반은 병역세 안 냄. 이렇게 됐어요. 법 통과가. 그럴 때 윤유는 호포제, 그러니까 모든 가후마다 양반이고 상민이고 전부 다 군포를 내야 된다 하니까 송시열이가 안 돼. 양반인데 어떻게 군포를 내. 그럼 다 반대하죠. 그러다가 청나라에서 오삼계를 비롯한 한족 출신 제후들이 일으킨 3번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청나라 전체가 전쟁터화 됐죠. 윤유는 이때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말로만 북벌 주장하다가 진짜 하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반대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사대주의자들은 진짜 사대주의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부 권력을 잡기 위해서 큰 세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명분상. 항상 목적은 내부 권력 유지하는 데 있어요. 그러다가 3번의 난이 진압되니까 숙종이 정권을 갈아치우죠. 이걸 갖다가 경신환국이라고 하는데 아까 탕남, 허적이 영의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윤유가 주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 정권을 갖다 확 갈아치워가지고 효인에게 준 것이 경신환국인데요. 우리나라 책들이 어땠냐면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때
정권 교체될 때 표현한 책들이 뭐냐면 전부 다 경신 대출척 이렇게 써놨어요. 대출척. 출척이 뭐냐? 소인배가 쫓겨나고 군자들이 들어와서 정권 잡았다 이런 뜻인데 여기다 대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해갖고 용어를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정권이 당파 정권이 교체되면 환국이라고 표현하길래 제가 환국이라고 표현했더니 요즘은 대부분 경신환국이라고 쓰죠. 물론 속으로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대다수가 경신출척, 경신대출척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의미가 다 드러났으니까 아닌 척하느라고 경신환국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정권을 서인에게 주니까 서인에서 윤유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 죽여야 되냐? 조선왕을 왕이라 그러고 진짜 북벌해야 된다 그러고 신분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러고 양반도 세금 내야 된다 그랬잖아. 이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윤유를 잡아다 가두고 고문하죠. 지금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무 법에도 없는 걸 갖다가 뭐 국회의장, 한동훈, 이재명 그 당 대표, 그 다음에 누구누구 하는 사람들 갖다가 여기 방첩사령부, 윤석열이의 충암구 후배인 여인영이가 사령관으로 있는 방첩사령부 과천의 지하깜방에다가 구금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옛날 전두환이가 보안사에 끌고 와서 전부 다 고문하고 막 하던 거 그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사해봐도 윤여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일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정중이라는 그 윤여남의 민씨 그 집안에서 뭐 죽일 제목은 없지만 전하께서 결단해서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는데 윤유가 죽기 전에 이 한 말은 글로 안 남아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나라에서 유학자를 쓰기 싫으면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윤유와 침묵의 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쓰고 나서 우리 이재호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부산대사학과 교수였고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노론이 100%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역사학을 한 유일한 분이시죠. 이분한테 이 책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참 이분이 전에 일제 때도 완전 노론판이었어요. 일제 때도 누가 이 윤유에 대한 책을 쓰려고 했다가 이 노론 패거리들이 엄청 압박해가지고 결국 출간을 못했습니다. 결국 뭐 300여 년 만에 윤유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 서인들이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남인들을 갖다가 계속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남인들이 관제야당으로 끌어들였는데 이들이 보니까 이 관제야당의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이 정권 핵심부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인들을 갖다가 정치 공작으로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앞장선 인물이 김석두라는 외척이죠. 그래서 처음에 허덕의 아들인 허견을 갖다가 이 옥사를 조작해가지고 허견은 능지처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엄청 고문하니까 또 복성군을 갖다가 왕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냐. 복성군이 누구냐면 인조의 손자예요. 인조의 아들은 임평대군의 아들인데 또 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허덕의 서자인 허견, 허견에 대해서는 그리 좋은 얘기들은 많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견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은 얘기 들리든 안 들리든 용모를 진짜 하려고 했냐 아니냐인데 용모의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복성군을 추리하려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허견은 능지처사 시키고 아버지 허적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또 사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전후로 100여 명을 갖다가 사형시키는 정치 공작을 자행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제1차 정치 공작이 아무 죄 없는 윤유를 죽인 게 제1차 정치 공작이고, 제2차 정치 공작이 허견을 죽인 거고, 허견과 그 아버지를 죽인 거고, 그 다음에 제3차 정치 공작으로 남인, 허세와
허영동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 김석주의 신복이 김익훈이라고 당시 어영대장이 있어요. 김익훈에게 사주한 겁니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김익훈이 김한에게, 야, 너 저기 이남 권대운동 남인들이 복평군을 추대했다고 모의하고, 그 다음에 또 허세 허영 등이 그 역모를 꾸몄다라고 또 고변해라 하니까, 그들이 역모 꾸미지 않았는데 제가 고변했다가 역으로 그들이 저를 고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이 김한 등이 고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김중화라는 인물이 또 고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정치 공작이 잘 손발이 잘 안 맞아요. 여기저기서 막 고변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공작 아니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김익훈이가 이 숭정원의 아방이 어디냐면 이 숭정원 내에 이 장군들이 휴식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숙종을 몰래 만나가지고 직접 이제 고변을 합니다. 그래서 허세허영을 끌어다가 엄청 곤장 때리고 이렇게 들이틀고 압수량을 하고 막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했소 라고 승인을 했는데, 너희들 누굴 추대하려고 했느냐, 이 복평군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복평군을 추대하려고 했다라는 말은 끝까지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평군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복평군은 아까 이 사형당한 허견의 옥사 때 사형당한 복덕군의 동생이죠. 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남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들끓는 와중에 김중화를 갖다가 다시 대두신문하니까 다 조작이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사형시켜야 되는데 숙종이 유배로 보내죠. 우리 역사상의 숙종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아귀 같은 인물이 숙종인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제나 지금 국왕제나 이 문제가 많은 제도예요.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정치공작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서인들, 집권당인 서인들 중에서도 젊은 서인들이 반발하고 일어났어요. 결국은 이 김석주하고 김익훈이 다 정치공작으로 죽인 거 아니냐라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랬더니 숙종이 그러면 그때 지방에 가 있는 송시열과 박대채와 윤중에게 벼슬을 내려줘가지고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견해를 따라서, 의견을 따라서 김익훈을 갖다가 처벌하겠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윤중이, 박대채가 먼저 서울 올라왔고 윤중이 과천까지 왔는데, 과천에서 전국을 관망하면서 더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박대채가 직접 과천에 내려가가지고 윤중을 만나죠. 그러니까 윤중이, 자, 내가 정치하게 되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남계 박대채 당신이 이게 가능하냐 라고 하니까 뭘 물어보냐면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지금 남인과 서인이 서로 원수지간인데 이거 화평하게 할 수 있는가 물어보죠. 또 하나는 새 외척, 김석주, 김만기, 민정종 이 세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데 외척이 뭡니까? 왕의 왕비죠. 지금 김건희가 넘버1은 VIP1은 김건희라는 거잖아요. 이거 제거할 수 있는가 하니까 또 못한다. 세 번째로 지금 집권당 그 서인이 자당만, 자기당 사람만 등용하고 반대당은 배척하는데 이것이 휴정 가능한가 물어보니까 박대채가 다 불가능하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윤중이 그럼 나는 안 하겠다, 배설 안 하겠다 라고 하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박대채도 내려갔어요. 이 윤중이 나중에 이제 소론의 영수가 되는데, 윤석열이가 이 윤중의 뭐 직계는 아닌데 이쪽 집안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 소론의 정체성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은 이 소론이 나중에 독립운동 많이 나섰죠.
조금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국정을 그렇게 엉망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뉴라이트드 친일 매국 세력들이 잔뜩 끌어다가 국자평산위원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한국고전번역원장 다 채우는 거 보고 완전히 틀려먹었다라고 이제 생각했죠. 집안에 뿌리도 모르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송시열이 서울에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서인이죠. 승지 조지겸이 저 여주까지 맞으러 갑니다. 송시열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 김익훈이 기만을 시켜가지고 허세, 허영을 역모로 죽게 한 것은 그 자신이 역모한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더 나쁜 거죠. 왜 하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역모로 몰아갖고 죽이냐 이거예요. 이 조선에서 저런 법은 뭐냐면 반좌율이라 그래가지고 남을 역모로 몰았는데 아닌 게 밝혀졌으면은 그 자신이 역모로 사용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숙종이 김석주의 말을 듣고 이제 김익훈을 보호하니까 이 젊은 서인 조지겸이 송시열이 그 숙종에게 말하는 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송시열에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시열이 그런 자는 죽여도 애석할 것이 없다라고 조지겸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조지겸이 서울에 먼저 와가지고 그 당시 송시열을 갖다가 뭐 대로라고 불렀는데 큰 어른이란 뜻이죠. 이 대로께서 김익훈을 죽여야 된다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젊은 서인들이 대로 만세 해가면서 만세 부르고 막 난리 났죠. 그런데 송시열이 서울에 올라오니까 서인 원로들, 김수왕이라든지 뭐 민정종이라든지 하는 서인 원로들이 송시열에게 김익훈이 한 일은 우리 당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지난 7일날 탄핵 투표 때 최칭 원로들이 다 못하게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시열이 이 말을 듣고 숙종에게 뭐라 그러냐면 김익훈의 조부는 김장생인데 김장생은 저희 스승입니다. 그런데 신이 김익훈을 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신에게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숙종이 김익훈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라는 책을 냈다가 화형식 때 당하고 엄청 이제 순환을 많이 겪었죠. 그랬더니 젊은 서인들이 반발해가지고 아니 대로가 저 따위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발해가지고 뛰쳐나와서 당을 만든 게 이제 소론인데요. 그래서 이 서인이 둘로 갈라지는데 노론과 소론으로 이 노론은 정치 공작을 옹호하고 소론은 정치 공작을 반대하죠. 그래서 이 노론은 송시열, 김수왕, 김석주, 민정종, 김익훈, 이명 그 위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 당의 성격은 정치 공작 전문당이에요. 그리고 또 왕독살 전문당이고 그 다음에 주자학만을 갖다 위일사상으로 삼는 당이고 모든 사회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까지 약 경종 때 한 3, 4년, 정조 임금 때 24년, 뭐 이때라 그래서 정권 뺏긴 건 아니고 그때도 정조 때도 거의 여당은 여당인데 완전 일당 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1910년까지 집권당을 있다가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은 당이 노론이죠. 이 소론은 윤종, 박대채, 뭐 정제두, 박태부, 조지겸, 한태동, 오도익, 이상진, 남구만 이런 인물들인데요. 주작을 비판하고 양명학을 옹호하는 그런 정당이었죠. 1910년까지 대부분 야당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국민의힘을 그 당시에 노소 분당으로 비교해보면은 노론은 계엄령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게 딱 이 당시 이 노론이 했던 정치공작 전문당, 주작율사상, 모든 사회변화 거부하자 여기에 다 거부한다고 나와 있죠. 오직 이 국민의힘에서 이 안철수 의원하고 김예지 의원 단 2명만 반대를 했잖아요.
조선의 이 서인들보다도 훨씬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사고, 올바르다는 건 뭐냐면 정치인이잖아요. 그 국회의원 나중에 되고 나서 선설하잖아요. 이 헌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 두 명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그 노론의 마지막 당수가 누구냐? 이 을사오적 이완용, 을사오적 박재순이, 그리고 이 이완 총리 대신, 둘 다 총리 대신을 역임했죠. 총리 대신 이완용의 명을 받아가지고 당시 통감부 외사국장인 고마스하고 나라 팔아먹는 비밀협상을 했던 이인직, 이들이 이제 이 정치공작 전문당에서 나라 팔아먹는 당으로 전락을 했죠. 그래서 나라 팔아먹고 난 다음에 부부 동반으로 일본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본이 1910년 8월 말에 29일 날 대한제국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76명에게 달하는 내국노들에게 귀족 자귀를 주고 막대한 돈을 주죠. 그 숫자가 76명이에요. 근데 당파 수여자 숫자를 보면 노론이 56명. 그런데 그 중에는 8명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소론이 6명. 소론의 대표적인 자가 조중웅이라는 자인데요. 당시 기록들 보면 이 조중웅은 소론에서 인간 취급 안 했다, 내놨다 하니까 이 사실은 이들도 노론으로 갈아탄 걸로 봐야 되죠. 남인계열은 없고 북인이 2명이에요. 제가 이걸 갖다가 발표했더니 비난이 엄청 강했습니다. 특히 역사학계 비난이 아주 강했어요. 이 역사학계가 서울대 국사학과를 비롯해서 대부분 이 후예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서울대 국사학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모든 대학교의 사학과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자기들은 아니라 그러죠. 식민사학 비판한다 그러죠. 그럼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학부, 석사, 박사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병도, 신석호, 이만희시류 일본인들 학자를 많이 배우는데 백암 박은식 선생 역사학자죠. 석두 이상용 선생 역사학자죠. 잔재신초 선생 역사학자죠. 무원 김교훈 선생 역사학자죠. 이분들의 역사학을 단 1시간이라도 커리큘럼에 있는 대학사학과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 소론들이 매천황현 선생은 자결하죠. 그 다음에 이상설, 유해영, 그 다음에 강화학파, 이건성, 홍승원 이런 분들은 만주로 망명해가지고 독립운동에 나서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뿌리는 이쪽 뿌리예요. 이쪽 뿌리인데 아까 여기에서 소론에서 절개를 잃었다 조중웅이 하듯이 바로 노론으로 갈아타가지고 정치하다가 결국은 내란죄까지 저지르게 된 겁니다. 영남 남인들은 영남 남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조 4년에 유인자의 봉기 이후로는 과거응시 자체가 금지됐어요. 영남 남인들이. 정조 때 잠시 풀렸다가 그 다음에 정조가 세상 떠나고 나서 또 이들은 계속 제야로 있었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이 석주 이상용, 일동 김동삼, 그 다음에 이육사는 의열단 출신이에요. 우리가 시만 읽어서 안 됩니다. 이들이 다 영남 출신들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분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인물이 한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엊그제 인천 미추홀 국회의원이라는 윤상현이가 김재섭이한테 그랬다 그러죠. 야, 내가 박근혜 탄핵 때 끝까지 반대했는데 의리 있다고 1년만 지나니까 의리 있다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찍어주대. 그 윤상현의 할아버지가 윤종하라고 일제 때 조선인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종로경찰서장 한 인물이에요. 엄청나게 독립운동가도 고문하고 죽이고 하던 총본산이 요 종로경찰서인데 그 종로경찰서장의 손자니까 그따위 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배치되는 그런 인물이죠. 이 나라 한꺼풀 벗겨보면 다 그런 인물들이 하는 거예요. 미추홀고, 미추홀이 왜 인천에 있어요. 미추홀은 비루백제의 수도인데 그건 다 저 하북정 일대에서 다 출발할 때 비루나 운전나 다 그쪽에 출발했어요. 그쪽에 있어야지 어떻게 미추홀이 인천에 있어요. 미추홀, 인천은 동구를 미추홀이라고 하는 건 식민사학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가 그냥 갖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윤상현이하고 딱 정체성이 맞죠. 그 친일파 그 일제 때 종로 경찰서장 하던 윤종아의 손자인 윤상현이나 또 전두환이 잘 나갈 때 그 사위였다가 전두환이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뭐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 뭐냐면 국힘의 논리가 이렇게 윤석열 탄핵되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이거잖아요. 그냥 돼요? 윤석열 탄핵시켰다고 민주당 당대표가 대통령 됩니까? 선거하잖아요, 대선. 그럼 대선에서 자기네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자가 많으면은 지네가 선거해가지고 후보 잘 내세워가지고 이기면 되잖아요. 그게 헌법에서 정하는 거고 헌법에서 정하는 대로 가면 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맨날 투표 때문에 국민들에게 투표해서 하면서 자기네는 왜 탄핵 투표 안 하냐고요. 이게 정당이에요? 이게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성할 게 4.19 혁명 이후에 장면을 내세웠잖아요. 장면 정권에 내각 친일파 무지하게 많았어요. 아주 크게 비판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성격이니까 5.16 쿠데타 일어나니까 깔멜 훈련으로 도망가죠.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 때 적폐청산 내걸고 촛불혁명 일으켰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윤 총장 하면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끝까지 윤석열 옹호하고 그 다음에 역사학계는 완전 식민사학자들하고 처음부터 한 몸이 돼가지고 저희가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바른 민족자 추구한다고 문재인 정권 때 이꼴 저꼴 못 볼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절대 진영론에 있지 않습니다. 바른 역사 이것 하나 추구하다가 많은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종찬 지금 광복 회장님 윤석열이가 아버님 했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유종찬 광복 회장님을 정치수송으로 모셨으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쯤 최소한 지지율 60% 70% 달리고 정권 재창출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거꾸로만 누라이트 친일 반민족 패거리들만 다 등용하다가 지금 이제 2차까지 나서 2차 계엄령을 일으키든지 자폭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란죄로 구속되든지 뭐 그 길이 남아 있게 되는 건데요. 이제는 우리가 이 상황이 왔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사태를 한국 사회 400년 적폐 1623년에 서인들이 일으킨 괴해정변 그 다음에 1910년에 노론, 그 서인의 핵심이 노론이 돼가지고 나라 팔아먹었죠. 해방 이후 80년간 친일파들이 지금까지 계속 집권해왔죠. 그런 친일적폐를 청산하는 대개혁의 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시민들이 이제는 한국이야말로 직접 민주주의 할 충분한 역량이 돼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 국회 앞에 100만이 모여가지고 정치개혁 주장하고 탄핵을 주장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그냥 문재인이 잘 하겠지 라고 해서 정권 내줬다가 우리 윤 총장 하면서 아주 오만에 쩔어가지고 자기네 패거리들만 행복한 세상 만들고 식민사학 적폐 청산하라 그랬더니 식민사학자고 손잡고 그렇게 나라 난도질 했잖아요. 다시 그런 상황이 재현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2024년 윤석열 내란 사태를 반드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주도해가지고 적폐 청산에 나서서 저희는 역사적폐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엊그제 지난 토요일날 그 역사운동단체 전국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이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다시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국회의원 강창일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역사정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역사정의위원회가 식민사관 옹호위원회 그리고 당시 강창일이 주도했던 요 위원회가 바로 식민사학 옹호 민족사학 독립운동가 역사학 청산위원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지난 몇 년간의 그 가야 고분군을 갖다가 임나 일본부사로 바꾸려고 했던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사건, 그 다음에 전라도로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로 조작하려고 했던 전라도 천년사 사건, 그 다음에 김해시사 사건, 뭐 여러 춘천 중도 고조선 유적을 갖다가 다 포크레인으로 깔아뭉갠 춘천 중도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전국적 단위의 지금 역사운동 단체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전국협의회를 결정한 겁니다. 과거같이 상부만 있는 그러한 이제 협의회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역사운동했던 시민들이 모여 결정한 단체인데, 이 단체들과 협의해가지고 앞으로 이 윤석열과 그 패거리 몇몇을 감옥 보내는데 그치지 말고 한국 사회 대개혁, 이 400년 적폐, 1910년부터 시작한 적폐, 해방 후 80여 년간 계속된 친일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바로 우리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